수탁 보증인의 구상권. 이번에 이제 구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을 때, 보증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변제를 했어요. 이 사람이 변제했을 때 이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이 보증인이 부탁을 받고 한 거예요. 보증인이 수탁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을 받은 보증인이죠. 이러한 이 보증을 쓰게 된 원인이 부탁을 받고 한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 보면, 자,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돈 900만 원을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이 900만 원은 없어지죠. 그러면 이 보증인은 이 주된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느냐. 첫 번째, 면제행위에 대한 구상권. 자, 수탁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케 한 경우는 구상권이 당연히 있겠죠. 구상권 인정이 됩니다. 주채무의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경우, 자, 구상권은 발생합니다. 다만 뭐죠? 이 주채무자가 갖는 기한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승낙이 없는 한 변제기 전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원래 채무가 갚아야 될 시기가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월 1일 날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구상권이 있긴 있죠. 어찌됐든 갚아줬으니까. 그런데 이 보증인이 채무자한테 가서, 자, 4월 1일 날 내가 갚아줬기 때문에 4월 2일 날 가서 돈 갚아 라고 했을 때 채무자는 무슨 소리야? 아직 안 갚아도 되는데 왜 갚았어? 5월 1일 날까지 기다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전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인데 어떤 거냐면, 자, 수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의 상급 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으나 보증인은 반드시 언제나 주채무자를 위해서 면책 행위를 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수탁 보증인의 사전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죠.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고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먼저 변제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다? 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자,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재판을 받은 경우, 자, 5월 1일 날 갚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3월 1일 날 재판에서 져서 판결에 의해서 보증인 너 이 사람한테 갚아라고 하는데 이 보증인이 자기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즉 과실이 없이 재판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갚아라고 한 판결이 떨어진 경우, 이 사람 억울하잖아. 나는 보증인, 주된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섰을 뿐인데 어찌어찌 해서 내가 판결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경우가 생겼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한 경우에 이것은 3월 2일 날 그 판결에 의해서 내가 갚아줬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이거는 국가기관의 판결에 의해서 한 거니까 네가 5월 1일까지 주장하지 말고 미리서 갚어 라고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채무 이 사람이 대신 갚아준 경우 역시 미리서 가서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경우요. 채무의 이행기가 불확정하고 그 다음에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죠?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할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늘어나냐? 무한정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5년이 경과되면 가서 미리서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그러나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위한 기한한 일을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 구상에 대한 채무자의 보호, 이거는 이제 법조문인데 한번 보십시다. 수탁 보증인, 자, 보증인이 사전 구상권을 행사해서 주채무자가 그 구상에 응하여 보증인에게 보상을 한 경우, 구상권에 대해서 이 보상을 한 경우에, 배상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자기를 면책하게 할 것을 청구하거나, 그렇죠? 사전에 미리 서게 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채권자와 이 관계가 끝난다라고 면제하게 해달라고 청구하거나 면책하게 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서 돈을 주면서, 자, 돈을 미리서 구상권을 갚아주면서 돈을 미리서 준 경우는, 자, 나 여기서 빠진 거야 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네가 나중에 이상한 짓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해라 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뭐냐면 이런 경우에 사전 구상권 미리서 변제를 하기 전에 돈을 이제 갚겠다고 하면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보증인이 미리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 그러한 사전 구상권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보증인이 서줬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자, 이 돈을 어떻게 한다? 공탁. 그 다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보증인을 면책. 너 여기서 빠져도 좋아. 그냥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라고 하는 경우, 그렇죠? 내가 채권자가 알아서 해결하겠어 라고 하는 경우는 보증인 네가 굳이 끼어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돈을 공탁하거나 그 다음에 담보를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시켜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상권의 범위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연대채무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통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연대채무에 있어서도 통지는 구상권의 요건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 그 구상권이 제한이 된다. 사전에 미리서 뭐 상계권이 있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사후에는 돈을 갚았는데 돈을 변제했는데 돈을 변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사후에 다른 사람이 변제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대채무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법조문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통지나 사후통지를 게을리한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하는 건데,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을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 이 사람에 대해서 통지도 안 하고 변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무를 소멸하게 했는데 주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자 900만 원을 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500만 원을 상계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보증인이 이 사람한테 통지 안 하고 그냥 900만 원 갚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내가 너 대신 갚아줬으니까 900만 원 내놔 라고 했을 때 채무자는 뭐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왜 갚으면서 말도 안 했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400만 원만 주면 됐잖아. 따라서 400만 원만 주면 되겠죠. 500만 원은 안 주겠죠. 그런 경우 보증인은 다시 권리자한테, 채권자한테 500만 원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풀이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사유가 상계인 경우는 상계로 소멸한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이 이 보증인에게 이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 출제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이 주채무자가 이번엔 선의로 이것을 변제를 해버렸어요. 900만 원 변제했는데 여기도 900만 원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통지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주채무자가 변제를 해버린 경우는 보증인은 뭐다? 이 사람 대해서 9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주채무자가 이거 900만 원 갚은 것은 유효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 보증인은 900만 원 괜히 갚아가 준 거죠. 그래서 보증인은 이 채권자한테 가서 내 돈 내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 주채무자가 자기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변제한 경우는 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이 사람이 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좀 보증 서줘라고 했어요. 근데 보증 서고 있는 사이에서 이 사람이 갚았습니다. 900만 원 갚았는데 이 사람한테 통지를 안 했어요. 그랬을 때 보증인이 다시 또 900만 원 갚았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채무자는 보증인 선을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을 한 경우는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채무자가 뭐죠? 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서준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갚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인이 나중에 900만 원을 갚고 다시 채무자에게 9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는 9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미리서 자기가 900만 원 줬다 할지라도 자기가 부탁해서 보증 서준 사람한테는 대항하지 못하고 통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900만 원 이 사람이 나중에 변제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효하고 자기가 다시 채권자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900만 원 달라고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부탁이 없이 보증하는 경우죠. 그래서 자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고 보증이 있는데 이 보증인이 부탁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채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자 이 사람이 보증채무 쓰겠다고 하니까 굳이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는 변제받은 당시의 이익의 한도에서 구상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채무자는 그 당시의 이익을 받은 한도, 그래서 자기가 부탁도 없고 부탁도 안 했습니다. 부탁 안 했는데 굳이 이 사람이 보증 쓴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
보증인이 되겠다고 해서 승낙을 해줬습니다. 의사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변제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된다? 변제해야 될 금액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보증인이 채무자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보증인이 됐어요. 더구나 이 사람이 나는 보증인 싫어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보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어떤 그 관계가 있어서 부탁을 받고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배상 가능한 이익의 한도, 배당 이익을 받은 한도라든가 그 다음에 의사에 반한 경우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배상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탁이 없이 보증이 된 사람은 사전 구상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보증이 나타나가지고 이 채무자가 부탁도 안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증이 돼줄 테니까 너 돈 나한테 미리서 줘. 사전에 빨리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갚을게. 그럼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보증인이 돈을 갖고 튀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빚 대신 갚아줄 테니까 돈 미리서 나한테 내. 하면 여러분 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상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자는 이 보증인에게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돈 900만 원 갚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이 900만 원 갚았다는 사실을 통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증인이 나중에 900만 원 갖고 나서 자, 나가 900만 원 갚았으니까 너 900만 원 내놔 라고 했을 때 그게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부탁받은 경우는 뭐죠? 내가 먼저 미리서 갚았는데 주된 채무자가 갚았는데 그 통지한 갚은 사실을 보증인한테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통지를 못 받은 보증인이 갚았을 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중에 갚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된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900만 원을 갚아줬어야 되죠. 그 자기는 다시 채권자한테 받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채무자한테 갚았어야 되는데 부탁을 받지 않는 그러한 보증인에 대해서는 통지 의무도 없고 그 사람이 돈을 갚았다 할지라도 이 돈을 갚아줘야 할 그러한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채무자가 수용이 있는 경우,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 1, 채무자 2, 채무자 3 이렇게 수인이 있는 경우에 보증을 쓴 사람은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부담 부분, 저기서 근데 900이라고 하면 300씩이라고 하면 이 300, 300에 대해서만 뭐다? 부담 부분에 한해서 구상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채무자 전원을 위해서 보증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자, 분할 채무인 경우는 역시 분할 채무가 되고 그 다음에 불가분 채무 또는 연대 채무인 경우는 역시 이런 경우도 불가분 채무 또 연대 채무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수인의 채무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보증이 된 경우, 자,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1, 채무자 2, 채무자 3 이렇게 있습니다. 900만 원 있고요. 300, 300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경우에 보증인이 이 채무자 1만을 위해서 보증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 자의 부담하는 채무액에 관해서 구상권을 갖는다. 이 300만 원 대해서만 구상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보증인이 채무자 전원이 부담하는 채무액 전액을 변제한 경우 이런 경우도 제3자의 변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이게 이제 분할 채무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주채무가 불가분 채무예요. 쪼갤 수가 없는 그런 채무인 경우 이게 분할 채무가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연대 채무인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자, 보증인은 보증한 채무자에 대해서 전액을 구상할 수 있어요. 전액을. 민법은 그 밖에도 다른 연대 채무자나 불가분 채무자에 대해서 각각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이 구상권을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관계의 순환을 피하고 간편하게 결정하기 위한 이런 것은 편의적인 규정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입권. 대입권은 보상한 사람이 당연히 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보증인이 이것을 변제를 해주면 당연히 채무자에 대해서 뭘 한다? 채권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는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입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증인은 이른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고 부탁을 받고 보증이 되었던 부탁을 받지 않고 보증이 되었던 당연히 채권자에 대의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일반적인 변제자 대의권도 이것을 맡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자, 연대채무를 저번 시간에 배웠고 전 시간에 자, 이번에는 보증채무를 배웠습니다. 보증채무를 배웠는데 연대채무 내용이 좀 복잡하죠. 내용이 복잡하고 좀 이해가 많아야 되는데 보증채무는 굉장히 뭐냐면 상식적이죠. 상식적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보증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부탁을 받았냐 안 받았냐 종류별 또는 부탁을 받았냐 안 받느냐 부탁의 여부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나눠지고 좀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는데 좀 내용이 복잡하다는 거 그러한 점은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숙달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오듯이 여러분들이 가상의 상상의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숙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좀 더 이 보증